낮 방송에 그 경기도의원들 나오는 방송 보셨습니까? 이상한 아주-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경기도의회는요 90%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근데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재명한테 맞서요. 그것만 단순하게 보면은 야 이거 뭐 왜 저런데 이유를 모르겠다 할 수 있잖아요.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후보인데 5대 명인데 문제는 경기도의회 의장이 이낙연계라는 게 문제죠. 지금까지 전 도민 재난지원금 어떤 반대도 없다가 대선 코앞에 두고 경기도의회 의장이 개인 의견을 마치 경기도의회 의원들 전체 의견인 것처럼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민주당이 90%인데 이재명이 반대에 부닥친 것처럼 보이죠. 경기도의회 의장은 앞으로 정치 행보가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수원시장 나가야 돼요. 아. 수원시장님은 지금 삼선에 걸려서 더 이상 못 나갑니다. 근데 자기를 공천해 줄 사람이 누구냐면 박광원이에요. 아. 이낙연 캠프의 좌장. 그럼 어떻게 그 경기도의회 의장이 어떻게 해야 돼? 이재명을 극렬하게 비판하면서 경선에 떨어뜨릴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그래요? 이게 문제인 거야. 그런저런 이야기가 네. 이 전 방송에 나와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경기도의회 방송 꼭 한번 봐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이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오르는 거죠. 지금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이것만 봐도 각자가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첫 주에는 그 날짜, 태어난 날짜에 맞춰서 오부제로 신청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1차 국민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번거롭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프라인으로 또 나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받지 못하는 12% 정변님 같은 문제가 아니라 88%도 모두 제대로 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아, 6일부터 그거 받을 수 있죠. 네. 네, 신청할 수 신청하라고. 있어요. 예. 두둥 신청하라고. 이거 참. 어쨌건 지금 그 경기도의회에서 일어난 일들 상황들을 알면 웃기고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계파 정치 아니야. 네. 계파 정치인데 저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같은 당인데 심각한 분란을 만드는 이 과정들. 어떻게 보면 이재명 좀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 근데 그 금요일 날 사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보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재명한테 유리한 이슈니까. 일산대교를 10월부터 무료화하겠다. 운영권 회수하겠다 이거. 공익처분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자체가 법에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 필요한 지방자치단체가 빈자 사업자의 관리 운영권을 취소한 뒤에 보상해 주는 거야. 그 일산대교를 지나갈 때 이제 그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10월 달부터는. 그 관련 있는 사람들 김포, 파주, 뭐 일산 요런 데서는 엄청난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이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퇴근용으로 일산대교를 많이 운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진짜 이게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 투자였던 이런 다리들. 근데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 민간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이명박 때 이 맥쿼리 관련해가지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당시에는 경기도가 민간 투자로 건설을 해서 이렇게 유료로 돈을 받았지만 다시 이것을 운영권을 회수하겠다. 이런 시도를 처음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것. 사실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대표적으로 한때 이렇게 논란이 됐던 게 경부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가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뚫리고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이용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건설 비용은 다 회수를 한 건 물론이고 그 이자를 가지고 충분히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경부고속도로를 이제는 무료화해야 된다라는 논란이 계속 됐었지만 그동안에 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저런 반대가 항상 있거든. 뭐 심지어는 난 여기에 왜 모랄 해자들 집어넣는지 모르겠네. 모랄 해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도로공사 운영이 악화될 수 있다면 이런저런 이유를 넣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국가라든지 혹은 기업이라든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가 모르게 계속 흘러나가는 돈을 차단하는 첫 사례가 아닌가.
진짜로. 여기 일산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1,200원이래요. 소액이 아니네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길이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84km면 엄청 긴 다리입니다. 지금 한강대교들 중에 가장 긴 다리가 어디냐면 제가 알고 있기에 마포대교예요. 그게 한강 다리 중에 제일 길어요. 그 1km 조금 넘는데 이게 1.8km 정도 되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생계에 필요한 사람들 있죠. 소형차 기준에 1,200원이니까 예를 들면 뭐 트럭이라든지 트럭은 더 무거우니까 더 많이 내거든요. 통행료를. 이러다 보면 생계에 관련된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들어가는 돈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2008년부터 지금 통행료를 받아왔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경기도가 공익처분 해가지고 요거 니들이 손에 날 만큼 갚아줄 테니까 지금부터 무료로 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금으로 이제 그 다리는 무료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리가 민자 다리라서. 민자가 지었나? 아니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지 않아요? 지금도 왜 뭐 무슨 고속도로 보면 민자로 건설된 거 되게 많거든. 그렇죠. 예, 거기 통행료 조각조각. 엄청 비싸잖아. 네. 예. 그 있어요. 거제대교 논산 뭐 어디에 있는 것도 그렇고. 사실 우리 그 주식기 각하께서 우리 저기 맥쿼리나 SRT 탈 때마다 열받죠. 정말 이렇게 노른자 노선만 다 떼가지고 SRT로 빼버리고 민자 도로 해가지고 저기 우면산에다가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왔다 갔다 하루에 5,000원씩 갖다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민간 자본을 이용한 투자,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게 말이 좋지. 대한민국이 무슨 미국이나 저기 어디야 유럽처럼 뭐 대시베리아 횡단열차를 딱 깔아야 돼서 국민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또 조그만 산에다 터널 하나 뚫는 거 그거 누구한테 맡긴 다음에 20년, 30년, 40년 운영권 주고 고액의 비용 얻을 수 있게 해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손해 나면 국가에서 또 보존까지 해줘. 그럴 건 뭐하러 그걸 민간한테 맡기고 돈을 국민한테 2중, 3중으로 부담을 주냐고요. 이 구조를 우리나라 그거에서 이제 나오는 게 검은머리 외국인에 의한 투자 막 이런 게 문제가 되고 하는 우리 국민들이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흘리고 있는 우리의 돈들 그 돈을 어떻게 회수할 건가가 진짜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계약을 맺긴 했잖아. 걔네들이랑 어찌 됐건. 그러면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을 준 거죠. 앞으로 네. 우면산 터널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SRT는 어떻게 정상화시킬 건지 거기에 대한 답을 준 거라 되게 괜찮은 모범적인 네.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될 사람은 이런 건들이 이렇게 딱 필요한 시기에 이게 생기고요. 안 될 사람은 필요한 시기에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게 터져요. 사주를 제대로 봐야지 그러니까. 나를 잘 잡았어야지. 아유, 진짜. 아유 부정타 씨. 근데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박영선 TV 등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지사와 박영선 전 장관의 지금 그 토크가 시리즈로 방송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 2편을 보니까 새날 오늘도 그거 방송합니다. 고화질로 우리가 송출해 드릴게요. 근데 거기 보면은 계곡 철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업그레이드 된 거야. 성남시장일 때랑 경기도지사 때랑 좀 다른 거. 이게 뭐냐면은 철거할 수 있는데 이게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영역들 동원해가지고 자 다 치워. 나머지 반대하면 구속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하고 사례를 들고 그리고 철거를 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계곡에서 관행적으로 장사해왔던 분들한테도 다른 대책을 만들어줘서 생계에는 아무 지장 없게 만드는 게 진짜로 정치력인 거죠. 윤석열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밀어? 압색해. 그렇죠. 압색해. 이거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그리고 경쟁업체 사장한테 고발장 써주고. 거기 내용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굉장히 많이 성숙했구나.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최근에 또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무려 1년 4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를 애원했던 거. 왜냐하면 그 시기만 해도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많이 안 나올 때거든요. 야, 그 이야기가 좀 화제가 되더라고요. 1년 4개월 전에 이재명 지사가 행정뿐만 아니라 기업을 해서도 아주 잘했을 것이다. 향후 대선 나도에서 상당히 튼튼하게 지지율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질을 갖췄다라고 극찬했던 게 다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해안이 있는 거죠. 예언이 적중했네요. 이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나요? 근데 이건 사실 유시민 장관 문제뿐만 아니라 예측되던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재명 지사가 법원에서 무죄만 받으면 대선 주자로 치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예상이 있었던 데다가 일 잘하는 거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모든 정치인들의 기준이 이재명이 대법원 가서 무죄 받냐 안 받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던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한쪽 이제 국무총리 출신 후보는 뭔가 개혁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인기가 떨어져 갔고 나중에 그 NBS나 갤럽 여론조사 연간 통계를 쭉 보면요. 이낙연 후보는 쭉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고요. 이재명 지사는 쭉 올라가는 추세가 보여요. 특정 시점에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될 수 있었을 것 같거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그 지지를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민주 시민들이 지지율 높은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선 주자가 없다는 게 가장 정권을 뺏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붙잡고 있다가 이재명이 생환하면서 그 지지율이 상당수 이동해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이미 사실 예측이 돼 있었던 거지만 어쨌건 1년 4개월 전에 유시민 그 이사장이 했던 애언이 공교롭게도 딱 맞는 거 아니냐라고 기사가 났더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님 재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유죄 판결 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혹은 선거권이 박탈되고 너무 당연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사실 불과 2, 30년 전만 돌아봐도 이 김대중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나라 지금 현행 공직선거법 같은 체계면요 대선 못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노무현 대통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유죄 판결 받아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님 같은 경우 사형 판결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지금대로 따지면. 우리 최민희 의원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원에서 500만 원 유죄를 판단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이분을 선택할 이유가 5년간 우리도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최민희 의원님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게 아니고. 김경수 도지사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법원이 이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그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뺏겨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냥 지금 너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정치 혐오가 자리 잡고 있고 거기에다가 사법부에 대한 이상한 신뢰가 있어가지고 법원이 판단했으니까 그걸 너무 당연하게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벌금 300만 원 법원에서 때렸다고 해서 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대통령감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을 선택할 권리를 우리한테서 박탈하냐고요. 나중에 한 번쯤은 이렇게 아젠다로 이야기를 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12월 초면 아마 지사직을 사퇴하거나 그 전에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본인 생각은 경기도지사를 일찍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12월 초쯤에 사퇴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정무부지사나 이런 분들이 이제 대행 체제로 움직이겠죠. 내년 6월 달까지 거의 반년, 한 7개월 정도는. 그러면 이제 다음 경기도지사가 누구냐도 굉장히 우리 진영이 중요해졌어요. 최근에 어떤 모 장관도 언급되고 있긴 하지만, 그냥 그냥 뇌피셜이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당사자랑. 최민희 의원 같은 사람들이 사면을 난 시켜주고 나가실 거라고 보거든. 문 대통령이. 그러셔야죠. 근데 사면의 기회가 언제 있냐면 앞으로는 성탄절 특사랑 3.1 특사 2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아니 4년 내내 그게 꼭 그렇게 법으로 강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선 끝나고 한번 본인 임기 이렇게 끝내기 전에 그 후임자에게 부담을 없애는 차원에서 한번 샥 하고 가시지 않을까. 그냥 뇌피셜인데 네. 예를 들면은 박영선 후보가 서울시장 됐으면 최초의 서울시장 여성이었잖아요. 여성시장. 예. 경기도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 뇌피셜이라니까. 이건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 하면 본인이 정색을 할 거예요. 어머! 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다음 주자가 더 중요한 게 우리가 그 공식 하나를 깨달았잖아요.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일 때 우리가 박근혜 탄핵이 가능했던 것처럼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는 또 인천시장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리를 탈환해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바뀐 게 아니라 민주당인데 다음 지방선거 때 서울시장, 부산시장, 뭐 경기도지사 다 저쪽으로 넘어가면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일을. 근데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측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부산은 반드시 뺏어와야 돼요.
그래서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네.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 지금 다음 경기도지사 떠오르는 사람이 있냐고요. 아 바쁜데. 정필승 씨. 근데 그 앞으로 보궐선거는 언제 하나요? 그 다음 지선 때 같이 하는 건가요? 어떤 보궐선거요? 경기도지사. 어? 경기도지사. 보궐선거를 안 하고 바로 본선거로 아유, 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선에서 예, 같이 예, 지선 하는 거죠. 지선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아, 1년 이상 공란이 아니 공백이 있을 거죠. 그런 경우에만 보궐선거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그 예매할 때는 선관위가 결정을 합니다. 어. 할 것이냐 말 것인지. 지금 경남도지사 선거가 그런 케이스죠. 올해 큰 선거가 없잖아요. 총선이 작년에 있었잖아. 올해는 지선도 대선도 없잖아. 그럼 10월 달에 보궐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보궐선거에 경남지사 선거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선관위가 안 한다로 결정을 했어요. 자, 어쨌건 지금 그때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예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배달의 민족 관련해서 그 경기도 앱 배달 특급. 배달 특급. 그 배달 특급이 최근에 그 2위권으로 치고 올라갔다 그랬죠. 네. 사용자가. 예. 그러니까 이재명은 내가 보기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그 정책의 신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희한한 정책이나 결정을 너무 시원하게 해줘버리니까.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크게 넓게 봤을 때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는 사람과 견고하게 아니면 원래 굉장히 높은 40% 이상이었는데 천천히 내려가는 사람은 이건 어떤 특정 미디어가 끌어올리거나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만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특정 뭐 대한 미디어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어떤 뭐 프레임을 짠다거나 한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대중이 봤을 때는 이번에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보면은 이재명이 가지고 있지 못한 부분,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지 못했거나 소년공으로 일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경선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후보들, 예를 들면 학력도 괜찮고 괜찮은 집안에서 공무원으로 생활하다가 높은 자리까지 간 사람들을 어찌 보면 국민이 그런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산전수전 다 겪어본 사람이 이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그 정책을 만들어 갔을 때 인정해주는 부분이 오히려 학력이나 배경보다 훨씬 크더라.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달 특급 같은 걸로 정책에 대한 실력까지 보여줬을 때, 그걸 인정받았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하나가 이렇게 밀고 땡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의원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재명 지사가 뭔 말을 하면 무섭대요. 해버릴까봐. 진짜 그 캐치플레이 잘 잡았어요.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말이 하겠다고 생각하면 해버릴까봐. 그런 면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민주당의 후보 나아가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굳이 조심스럽게 퍼센테이지 예측해보면 현재로서는 60% 이상이다. 경선을 끝나고 나면 저 한 70% 이상 올라갈 거라고 보고 그 사이 윤석열이 낙마하느냐 홍준표가 후보가 되느냐 뭐 이런 몇 가지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상대 후보랑은 상관없이 제가 봤을 때 정권 연장을 할 수 있다. 다만 마지막 단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같이 해주시고 투표 독려해 주시면 분명히 정권 연장된다. 그래서 3월 달에 대선 끝나고 났을 때 새날이 90년 만에 최초로 일주일 쉬어보고 싶다. 에이, 안 쉴 거면서. 제가 한번 하다못해 나머지라도 하실 분이 방송 쉬어놓고 뭔가 말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결단 내릴 거예요. 내가 방송을 하겠다고 그 기간을 정해놓은 게요. 지금 말고 그 다음 대선에 정권 연장을 한 번 더 해놓고 방송을 이제 은퇴하겠다 이렇게 지금 잡아놓은 그 계획표가 있어요. 그건 너무 빠른데요. 바로 바꾸면 되니까. 내 계획표니까. 자, 들고 있기 힘든데 마찬가지. 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새날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왜 너무 궁금하니까 내일 또 오실 겁니다. 본 방송은 쪼개서 짤로도 올라갑니다. 썸네일 맛집 새날 구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그 다른 채널들이 와서 깜짝 놀란다는 게 새날의 썸네일이죠. 그게 마차임 작품이에요. 자, 새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뭐 스포츠 주신 분도 있고 그러지만 여러분들께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집에 퇴근할 때 새벽에 저분들이 대체 뭐길래 정반대로 나한테는 내가 뭐길래
또는 우리 패널들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관심 주시나. 난 능력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송들이나 이런 데 비하면 좀 덜 셀럽이거나 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할 거고, 방송이 수준이 전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는 방송이니까. 다만 어떤 그 유명세, 어떤 막 쇼킹한 이슈 이런 차원이 아니라도 늘 여러분들이 흩어지지 않게끔 하려고 지금 10년 가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고요. 새날 그 고마움으로 주말에도 여러분들 못 보신 방송 녹화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물러가겠습니다.